삼국지 오나라에서 하재와 함께 사치스러움으로 유명한 인사가 있으니 여범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여범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여범의 자는 자영으로 연암군 세양현 출신입니다. 젊어서 현의 관리로 일했고 그 여범이 용모와 자태가 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나 젊은 시절은 가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여범이 유씨의 딸을 좋아하게 되어 혼담을 넣으니 유씨의 아내가 반대를 하였다. 유씨가 여범을 보더니 이 자는 영원히 가난할 자가 아니다. 범상치 않다 하여 딸과 혼인시키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거지는 무시하지 말라 했어요. 여범이 꽤 부잣집에 장가를 간 건데 그 난리를 피해 수춘으로 피난하는 중에 손책을 만납니다. 그리고 빈객 100명을 이끌고 손책군에 임관하기로 하죠. 이에 손책은 고가로 향하던 자신의 모친 오부인을 여범에게 호위토록 하는데 여범은 오부인을 수행하여 오부인의 동생 오경, 그러니까 손책의 외삼촌 되죠. 그 오경의 집에 머무르는데 문제는 당시 손책은 원술 휘하 장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도겸편에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도겸이 대원소 포위망의 한 축이면서도 공손찬하고는 확실한 동맹임에도 원수라고는 딱히 그런 협조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영토 분쟁 때문에. 서주목 도겸이 여범을 원술의 첩자라에서 잡아들이고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새작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술이 내가 서주의 패자다 하면서 광릉태수로 내세우는 게 다름 아닌 오경이에요. 이런 첩보나 새작질 관련된 극보나 문서는 보통 바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현존하기 어려우니 전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제일 재밌는데 고문을 당하던 여범은 자신의 빈객과 측근들에 의해 구출됩니다. 사실 손책이 가장 아끼던 측근이라 하면 그 소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범도 그에 버금간다. 손책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죽은 손견의 부하들조차 보통은 원술 휘하 직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오직 여범과 소나만이 손책과 함께 물 건너고 산 넘었다. 손책도 그들을 친척과 같이 우대하였다. 원술이 손책한테 여강태수 준다고 해서 손책이 여강을 1년간 공들여 도모했더니 태수직은 엄한 놈한테 돌아가죠. 그렇게 벼르다가 손책이 또 원술의 명을 받고 유효 등을 토벌, 즉 강동을 평정하고 독자 세력화하는데 이 과정에 여범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여범의 테크트리는 군사 쪽이 아니었는데 이때 여범이 손책한테 간언하는 거죠. 여범과 손책이 바둑을 두면서 당시에는 박혁이라 칭했죠. 여범이 말하길 나도 도독이란 것 좀 해봅시다. 손책이 님은 사대부인데 뭐러 그 험한 일을 하려는겨. 여범이 계속 쪼르는 거죠. 시키면 또 고잘합니다. 두고 보이소. 참고로 이 당시에 두었던 바둑 기보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물론 1950년대에 이 시기에 실제 바둑판이 발굴되는데 17x 17이었어요. 그런데 저 기보는 19x 19죠. 그래서 실전보가 아닌 위작일 것이다 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위작이라면 왜 오나라냐? 오나라 쪽이 유독 바둑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제가 커뮤니티에 박형론 원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데 매몰돼서 큰일이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제후가 되고 장군이 될 것을. 마치 우리네가 스타크래프트나 공명전 이런 거 할 때 너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버드 갔거나 판검사 돼 있다. 뭐 1800년 전에 이런 잔소리인데요. 재밌으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요. 손책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하는데 여범이 이후로 중무장을 하더니 도독을 자칭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범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근자감은 아니에요. 유효 토벌 과정에서 궁공을 꽤 세웁니다. 그 단양 깡패들도 토벌하죠. 그리고 도독이 된 이후에도 활약이 나쁘진 않습니다. 엄백호와 진우가 모의를 꾸미자 손책은 친히 엄백호를 토벌하러 가면서 여범에게 진우를 맡기죠. 이에 진우의 대장 진목의 목을 베었다. 손책이 조랑한테 개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복수전에도 참여하고 그 용리에 주둔하던 태사자를 치는데도 참전하였다. 손책이 잘못돼서 사망하죠. 이때 송건을 바로 지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송건하고는 과거에 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송건이 어려서 손버릇이 안 좋았어요. 공금을 유용하여 사용하곤 했는데 당시 손책의 공조 주곡이 회계 기록을 조작하여 표나지 않게 해주니 송건이 주곡을 상당히 좋아했다. 이게 지금도 사기업에서 오너의 비자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근데 당시 송건은 기껏해야 15살 전후였는데 어려서부터 난놈이긴 합니다. 암튼 여범은 주곡과 달리 이러한 부분들을 손책에게 고자질하였다. 훗날 송건은 여범을 공정하다 하여 중용했는데 그 주곡은 장부를 조작할 놈이다 하여 중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현대사회에서는 달라요, 여러분. 주곡 같은 자들이 보통은 잘 됩니다. 혼자 안 죽거든요. 여범은 적벽에서도 활약하여 비장군에 오르고 팽택의 태수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적벽대전 이후 전후 상황 관리를 위해 유비가 송건을 직접 보러 오는데요. 이때 여범이 유비를 오군에 감금하자 그러죠. 열전에 따라 그 주유가 간언했다 하기도 나오는데, 주유와 여범 둘 다 말을 맞췄겠죠. 그 송건을 설득하려고 오군에 궁전을 크게 지어주고 유비를 떠나지 못하게 하자. 근데 이게 유비가 안 가려면 안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신변을 구금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나중에 유비가 방통한테 물어보죠. 너 주유 밑에 있을 때 진짜 나 구금하려 했었냐? 방통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자 유비가 와, 그 좆될 뻔했네 했다 하죠. 그런데 이때 유비가 진짜 구금되고 주유가 바로 남군 일대 정립 후에 이분직에 따라 입촉했으면 삼국지가 아니라 더 이른 남북조가 될 뻔했죠. 주유가 일찍 죽었어도 실제로는 송건이 손유와 함께 주유의 이분지계를 계속 강행한 정황이 있으니, 암튼 유비를 구금하라는 주유와 여범의 간언을 손건이 듣지 않습니다. 훗날 관우가 북진했다가 개 털렸을 때 송건이 얍사비를 쓰는데, 관우가 급하니 오나라 측 군량 창고를 턴 걸 빌미로 뚜드려 패러가는 거죠. 이때 여범의 취소를 지나면서 내 그때 네 말대로 유비를 구금했으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것을 한탄했다. 송건이 관우를 정리한 이후에 무창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이때 구도읍이 된 건업을 여범한테 맡깁니다. 권희장군 및 완릉후의 자기를 받고 단양태수를 겸하여 치소를 건업에 두었다. 그리고 코미디 그 자체, 그 동구전투가 발발합니다. 바로 이 동구전투의 오나라 측 총대장이 여범이었습니다. 위나라 측 가절도독제군사는 조유였고, 참고로 코미디 같은 이 전쟁이 장려의 생전 마지막 전투죠. 대치 중에 태풍이 부는데 하필 오나라 배들이 그것도 위나라 진영으로 떠내려갑니다. 위나라 군사들이 제수를 외치며 오나라군을 학살을 하는데 익사한 자가 수천 명이었다. 그런데 이걸 오나라가 어째저째 막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오나라 측 하제가 지각을 하죠. 그 오나라 세병제 시스템상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제의 배와 병력들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건재했고, 또 하제가 온갖 배, 마차 이런 거에 양카 튜닝 해놓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 시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과학 5호기를 몰며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그의 몽충이 마치 움직이는 산처럼 보이니 조유가 이걸 보고 쫄아서 군을 물렸다. 이게 위나라 측에서는 지들이 이겼다 하고 오나라 측에서도 지들이 이겼다 합니다. 사실상 외교 정치적인 위세 싸움인데요. 병력을 수천이나 죽였으니 위나라가 이겼다 할 만하고, 반대로 방어는 했으니 또 오나라가 이겼다 할 만하다. 위나라에서는 조효가 양주목으로 승진하고 오나라에서도 여범이 똑같은 양주목으로 임명됩니다. 보통 자사, 목, 태수가 둘인 경우는 많거든요. 후한 때는 한쪽은 조정에서 임명, 한쪽은 자체 군림. 이땐 조정에서 임명한 자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치소도 못 들어가고 대신 적당한 곳에 치소를 새로 만듭니다. 삼국 정립 때는 서로 지들 땅도 아닌데 부하들한테 허봉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촉에서 등지를 연주자사로 임명한다든가, 오나라에서 주태를 한중독으로 임명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종광씨를 평안북도 도지사에 임명한다든가, 이런 게 허봉입니다. 그런데 조효와 여범은 둘 다 허봉이 아닙니다. 진짜 실지배를 하는 양주목이에요. 양주 땅이 위, 오 두 나라 국경에 걸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범과 하제는 사치스러운 걸로 유명했죠. 이들에 대한 고자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송건이 걔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공도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 따지고 보면 관중도 사치스러웠지만 제왕공이 수긍하지 않았냐 라며 별말 안 해요. 제가 오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송건도 욕을 많이 들어 처먹어야 하지만 얘도 쉽섬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비를 하면 장소 딱 하나 있는데, 오나라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가장 날것에 가깝고 자유분방합니다. 제 성향이랑 잘 맞아요. 지들끼리 수틀리면 군주가 뻔히 있는데도 서로 군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위나 촉에서 이렇게 군을 일으키면 모반죄입니다. 그런데 오는 심지어 여몽이 감령을 이렇게 치려한 적이 있죠. 또 감령과 능통, 그 감령이 능통한테는 아버지의 원수죠. 소설 연예에서는 화해를 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화해를 안 했습니다. 감령과 능통의 사이가 개선되지 않는 거란 송건이 이 둘의 주둔지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냅두면 팀킬이 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위나라는 정이 안 가. 그 고구려의 적입니다. 고구려 수도를 작살내놨어요. 그나마 오나라가 고구려랑 손잡으려 했던 잠재적 우군이었어요. 양쪽에 병크로 사달이 났지만 여범은 대사마로 임명이 되는데 안타깝게 이 인수를 받기 전에 사망합니다. 송권은 친히 상복을 입었으며 훗날 묘를 찾아가 흐느끼며 울었다. 송권이 여범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엄중과의 대담으로 알 수 있는데, 송권이 말하길 내가 예전에 자경을 등후해 자영을 오환에 비할 만하다 했었는데 그때 니들이 딱히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동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이 어떠냐. 엄준이 말하길 당시에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그 비유가 과장됐다, 즉 거품이라 봅니다 말하니, 송건이 유수가 황제에 오르기 전 갱시제에 충성하며 제왕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등후가 한나라 황실을 재건하라 재촉한 것이 마치 노숙이 위에 항전하자 한 것과 같고, 여범이 사치스럽긴 하지만 항시 공무를 우선시했으며 원수를 떠나 나의 형님의 부곡이 되어 따랐고 도도까지 올라 형을 도왔다. 이는 마치 오한이 광무제 유수의 대장군이 된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들의 비유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니 엄주는 이를 듣고 그제서야 동의를 하였다. 아예 하지 않았을까 싶죠. 지금까지 송권이 오한에 비견하며 아낀 장수 여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